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강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번 주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원주시 반려동물 정책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2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강원 지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빈집 24가구를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 집에는 철거 비용을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철거 후 5년 동안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횡성군이 집을 대신 철거해 줍니다. 정비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원주시가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올해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을 운영합니다. 통제구역은 산림 161제곱킬로미터와 17개 등산로 90km 구간입니다.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산불 감시 활동도 확대 운영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꾸준히 늘면서 관련 정책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 반려동물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나윤선 원주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원주시의 반려동물 관련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반려인 규모와 반려동물 문화는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원주시의 반려동물 문화는 이미 확산기를 넘어 정착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원주시의 반려인 인구는 약 21,950명에 이르며 이는 단순한 취미나 선택을 넘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려동물은 일상의 동반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공존, 권리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반려인으로서 더없이 공감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반자이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데요.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원주시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죠.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반려동물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견 순찰대 운영, 동물보호소 센터 운영을 통해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힘써왔고요. 특히 2025년에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유기 예방과 입양 활성화, 그리고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려는 정책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 시범 사업으로 반려견들도 원주시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주시 반려동물 사업에 긍정적이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5년부터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날수록 유기동물 문제도 함께 커지는 게 현실이죠. 네. 실제로 현장에선 그럼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유입과 보호소의 구조적 부담입니다. 최근 3년간 약 2,200마리의 유기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지만 입양된 개체는 163마리로 입양률이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다행히 원주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설 과밀, 인력 부담, 운영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소만의 문제를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충동적인 입양, 사전 교육 없는 반려동물 맞이가 큰 원인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주거 환경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파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일부 시민분들은 원주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시민들에게 입양 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어렵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겠지, 수월하겠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케어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든 자발적으로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갈등 사례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갈등은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공공장소에서의 마찰 등이 있는데요. 비반려인은 안전과 위생을 우려하고 반려인은 과도한 비난과 규제를 호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전국조사에서도 반려가구의 89%가 비매너 패티켓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만큼 이는 일부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배변을 최대한 수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인 입장에서야 목줄도 반드시 이제 규정에 맞게 착용을 시키겠지만 부득이한 또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반려동물 정책 전체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원주시가 운영 중인 정책 가운데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제도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저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꼽고 싶습니다. 예. 하루 3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원주시에서 2025년 10가구를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입양 연계 시스템이 부족해 임시보호는 하고 있으나 입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이 현금 지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쓸 수 있는 곳을 정해주어야 유기견들에게 제대로 쓰이는데요.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시보호를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입양으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홍보의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양 연계 시스템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결국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현행 제도는 좀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방위적인 패티켓 교육과 함께 반려인에게는 책임 양육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비반려인을 대상으로도 반려동물 행동 이해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일부 원주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패티켓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교육은 시 차원에서 점차 확대해 나아간다면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차츰 쌓이면서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책임 양육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티켓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방위적으로 네.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서 책임 있는 양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식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시민 개개인의 노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좀 공공 인프라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권역별 반려견 놀이터와 지정 산책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간이 분리되고 명확해질수록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내 대형견 보호 공간 확충 및 시설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유기동물을 좀 입양하고 싶어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입양 연계 시스템이 앞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보통의 입양 시스템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가시게 되면은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원주시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 홈페이지 내에서 본인들이 직접 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이 유기동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원주시에서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개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원주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반려동물 문제는 이제 한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인은 책임과 배려로, 비반려인은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합니다. 행정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겠지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완성은 결국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원주시가 생명 존중과 시민 안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사실 제가 반려동물 하면 저도 모르게 이것도 편견이지만 반려견을 먼저 생각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반려묘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앞서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시 차원에서 이제 고양이들을 찾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나요? 아니면은 이제 길고양이를 시민분들이 데려가서 뭐 요청을 하는 구조일까요?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동물센터에서 출동을 하십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출동하신 분들이 그 유기묘를 데리고 가셔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요.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은 시민의식과 도시 문화 전반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행정의 역할과 시민의 책임이 잘 어우러질 때 모두가 편안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윤선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생활 속 식습관을 점검하고 실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덜 달고 덜 짜게 마이나슈 요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에서 최근에 식습관 관련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그램 이름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기획 배경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달고 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걸리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병원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한 끼, 그리고 평소의 간 건강과 당 습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현대인들이 식사를 매끼 집에서 요리해 먹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근 지역에서는 쉽고 건강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요리를 배우고 또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구성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선영 영양사에게 프로그램 소개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덜 달고 덜 짜게 요리교실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생활 속 생활 개선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덜 달고 덜 짜게라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통해 일상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요리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리 실습과 함께 영양교육과 개인별 식이상담을 병행해 주민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저염 저당을 기본으로 한 건강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으로 구성이 됐을까요? 네, 단순한 요리 강좌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가깝게 구성이 됐는데요. 총 4회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염, 저당을 기본으로 한 건강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의 수업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시민들은 작년에는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또 바로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또 누구에게나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운영이 되는데요. 1회차에서는 식습관 점검과 개인별 식이 상담, 만성질환 관리 교육,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2회차부터는 두부, 파프리카, 버섯 잡채, 우엉 잡채, 또 가지토마탕 등 각각 1시간에 걸쳐서 건강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 봅니다. 이 건강 요리를 단순하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식생활을 진단받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원선영 상담 영양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여자분들께서는 조리 방법이 간단해 집에서 바로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건강과 관련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다. 요리 실습 이후 실제 식습관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 운동,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원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프로그램이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밴드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검색하신 후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가 집밥을 해먹고는 네. 싶은데 요리를 하지 않아 왔던 분들이라면 이제 막상 갑자기 요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 분들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리를 좀 가까이 해보고 싶다, 식습관을 통해서 생활습관 바꿔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요리교실이라면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소에 너무 요리 기본 실력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의 참가자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집에 혼자 살거나 그동안 집에서 대충 식사를 때우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또 이 요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저염, 저당 중심의 요리 실습이 또 올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기적으로 앞으로 건강식 요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민분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공공 배달앱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주식회사 먹개비와 공공 배달앱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측은 공공 배달앱의 안정적 운영과 가맹점 확대, 홍보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 배달앱은 낮은 중개 수수료 구조로 운영되며 오늘부터 지역 화폐 연계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강화해 보다 공공 배달앱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공공 배달앱 시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면 좋겠고요. 자, 영월 별마로 작은 도서관에서는 AI와 로봇 교육 축제가 열렸다고요? 네, 영월 별마로 작은 도서관에서 지난 23일 열린 AI 별이 빛나는 스마트 스쿨, AI 앤드 로봇 코딩 박람회가 지역 아이들이 주도한 참여형 교육 행사로 성황리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삼성 꿈장학재단 후원으로 1년간 AI 로봇 코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자리로 아이들이 관람객을 안내하고 작품을 설명하며 체험 미션까지 운영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과일악기 만들기, 미디어 불꽃놀이 작품, 로봇, 자동차 코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월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도서관과 마을 선생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박람회는 지역형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한 교육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과 함께한 박람회의 소식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소식인데요. 영월군이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미취업, 미창업 청년이며 연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강의료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상 자격증은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구비 서류를 갖춰 영월군 청정지대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 소식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문화 소식 들어보죠. 영월 관광센터 아트라운지에서 신년 기획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됐다네요. 네, 영월 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소극장이 신년을 맞아 매주 토요일과 설 연휴 기간 다채로운 기획 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오는 2월 7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매직 마술 공연이 열리며 세계 30여 개국에서 공연한 웃음 공장팀이 출연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월 31일에는 JTBC 싱어게인 출연팀인 이동현 밴드가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또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설 연휴에는 풍선 마임 공연과 재즈밴드 공연이 이어집니다. 공연은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료 5,000원으로 3,000원 이용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 기업과 미디어 또 창업 지원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네. 영월 기업 경영인 협의회와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영월군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20일 오후 1시 영월 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 홍보와 경영 활성화, 공동체 소통 강화, 산업 창업 지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영월 기업 경영인협회 박원기 이사장과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홍성래 이사장,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박태균 센터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